내 귀에서 무슨 소리 안 들려? 심장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그냥 들리는 것 같아요. 이 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풀벌레 우는 소리. 야, 이거 죽을 때까지 이러는 거구나. 이명 때문에 소리 나는 것 때문에 귀가 안 들린다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귀가 안 들려서 이명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희미하게 들려. 그 청이 아주 약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난청 심하면 심할수록 치매 확률이 2배, 3배, 5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연구가 나오면서 청력 검사를 하면 왼쪽으로 완전히 떨어져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막 중심도 못 잡고 토하고 그러니까 많은 원인이 전장기관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3분의 1 정도? 출연 신청한 게 너무 잘했어. 엄지척. 치매를 피하고 싶다면 귀를 지켜라. 올해 66의 철행님. 휴대폰 소리 크기를 최대치로 해놓고 귀하신 몸을 듣고 계시네요. 걸을 때 짜증나거든요. 뭔가 소음을 내야 이명을 잊어버리니까. 12월 초쯤 작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말겠지 그랬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 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고 풀벌레 우는 소리로 바뀔 때도 있고 찌륵찌륵찌륵찌륵 하는 소리를 뭐 이렇게 좀 혼자 공원 걸을 때 주변이 조용하니까 더 들리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제일 약하게 들려요. 가서 검사했더니 별다른 방법 없다라고 잘 안 낫는다. 전형적인 이명 현상이라고. 남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철행님 귀에만 들리는 이명. 자꾸 음량을 올리는 이유, 조용하면 더 심해지기 때문이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소리가. 아, 듣기 싫다. 이명이 계속될까봐 두렵기만 합니다. 무려 10년째 이명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50대에 이명이 시작된 봉규님.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 지금도 낫질 않고 있답니다. 징 소리 나고 그다음 이제 뭐 기계 소리 우르르 그래요. 그 계속 이거리가 이제 지금도 찡거리는데 한의원에 뭐 이명 잘 나선 데 있다 그래가지고 거의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불치병에 가깝다고 얘기를 내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궁여지책 이명 소리가 너무 커지면 지압봉으로 귀 뒤를 눌러줍니다. 아우, 아파 보이는데요. 괜찮으세요? 이명도 없어진다 하고 머리도 맑아지고 한다 하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뭐 심심하면 시간만 하면 이래 하는데 그만큼 세게 누른다고? 그래 눌러야 돼. 아픈데? 별로 효과는 없다네요. 정말 이명은 치료가 힘든 불치병일까요? 병원을 찾은 철행님. 정확한 청력 상태를 알기 위해 정밀검진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크기와 높낮이를 측정한 다음 반, 반, 간, 반, 뜰, 때, 뜰, 때, 간, 반, 간. 반. 현재 이명이 들리고 계세요? 네. 오른쪽은 크게, 왼쪽은 작게. 이명도 검사도 실시했는데요. 주관적 이명 증상을 수치로 측정하는 것이죠. 귀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이명은 왜 들리는 걸까요? 고막을 보여드릴 거예요. 정상이고요. 아주 전문 사람처럼 좋네요. 이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불치병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별로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난번 검사했던 병원에서는 혈액순환제, 약간의 신경안정제 이런 거 처방을 하면서 효과는 크게 기대하지 말라고. 이명은 치료법이 없다. 정말 그럴까요? 오른쪽 청력이 좀 떨어져 돼 있어요. 왼쪽보다 더. 그 청각세포가 나빠진 요 주파수에 해당되는 이명이 들려요. 고주파인 4000Hz부터 청력이 떨어진 상태. 묘하게도 이명 주파수와 일치합니다.
청력이 더 나쁜 오른쪽에서 이명 크기도 더 큽니다. 청력이 정상일 경우에는 이명이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청각이 망가지면, 청력이 떨어지면 거기서 소리를 만들어요. 예, 그게 이제 이명으로 나타나는데요. 원인은 사실은 난청이거든요. 청력을 올려주면 이명은 사실 바로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청력이 떨어져서 따라온 증상이기 때문에. 이명은 대부분 난청이 원인입니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 귓구멍으로 들어와 고막을 자극하고 이소골을 거쳐 증폭된 소리는 림프액이 가득 찬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는데요. 청각세포가 이를 감지해 전기신호를 생성해내고 이것이 청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면 비로소 소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각기관이 손상돼 청력이 떨어져 난청이 되면 소리가 덜 들어오는데요. 못 듣게 된 소리만큼 보상해 뇌가 만들어내는 가짜 소리가 바로 이명입니다. 소리의 청각세포서부터 청신경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에 어딘가에 이상이 있어서 발생하는 소리, 환자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주관적 이명이라고 해요. 이명 자체를 크게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명 때문에, 소리 나는 것 때문에 귀가 안 들린다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귀가 안 들려서 이명이 생기는 거예요. 청각세포가 먼저 망가져서 따라오는 증상들이에요. 이제 이명이 들리면 청각세포가 어딘가 손상이 되었다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청각검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여기 컴퓨터에 소리 나는 거 들리세요? 들리세요? 갑자기 컴퓨터 소리를 왜 묻는 걸까요? 예, 바람 돌아가는 소리인가? 네, 크게 들리세요? 그냥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듣고 있어요. 네. 이거 소리 들리세요 하면 크게 들리지 않아요, 지금? 처음보다? 신경이 좀 더 쓰이고 네, 쓰이죠. 네. 네. 그게 이제 한번 탁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 이 소리가 크게 들려요. 네.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 소리 지금 듣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몰랐을 거예요. 네. 똑같아. 네. 이명 자체를 내가 인지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이명은 집중하면 더 들리고 무시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걸 얻은 거죠. 이게 진짜 그동안은 이 병이라는 건 줄 알고 참 몹쓸병에 걸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말씀 병이 아니다. 이건 약을 먹어야 되는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가능하면 이명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지워버려라. 그 말씀. 확 바꿔버린 거, 180도 확 바꿔주신 거죠, 지금. 이명을 치료하는 가장 첫 번째 이제 방법이 이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이명을 무시해야 돼요. 이명은 병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은 소리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없어질 수 있어요. 난청이 심할수록 이명도 커집니다. 10년째 이명으로 고생하고 있는 봉규님. 이거는 뭔가요? 이명 때문에 제가 고생한다 했잖아요. 지하봉, 과연 괜찮을까요? 걱정스러운 표정의 교수님. 이명이 좀 줄어들던가요? 아니요. 똑같죠? 예. 그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명에 대해서 되게 그런 민간요법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뭐 이런 걸 쓰기도 하고 이봉이라고 그래가지고 귀에다가 뭘 꼭 불을 붙이더라고요. 거에 있습니다. 예. 화상 입을 수 있거든요. 귀에 화상 입어 예를 들어 고막이 손상을 입는다든지 영구적인 청력 손실이 생겨요. 봉규님도 정밀 검진을 실시했는데요. 이명도와 청력 검사.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연필, 접시, 꽃병, 담배, 약속, 안 들리는지 틀리는 단어가 많습니다. 사람, 나무. 오른쪽은 이제 중도 난청, 왼쪽은 중고도 난청입니다. 상당히 난청이 심하신 편이고 단어 검사하신 것도 양쪽이 한 5개 단어를 불러드리면 하나씩 놓치시거든요. 봉규님은 경도 난청을 넘어 40에서 60데시벨, 즉 일상적인 대화음도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청력이 저하된 주파수와 이명 주파수가 일치합니다. 난청이 생겨서 옛날에는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못 듣는 소리가 생기면 그거만큼이 이명이 된다고 돼 있어요. 지금 급한 치료는 보청기예요. 그러니까
끼우기만 했을 때 바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치료고, 정작 다른 민간요법을 힘들게 하시니까 좋아지지도 않고 힘만 드신 거죠. 나는 청력은 괜찮으니까 이명만 고쳐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의 난청이 있거든요. 이명이라는 것은 난청 때문에 우리 뇌에서 원래 들어오던 소리가 안 들어오는 만큼을 보상해서 가짜 소리를 만드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력을 좋게 만들면 좋아진 만큼 이명이 좋아지거든요. 난청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경도 난청을 진단받은 철행님. 텔레비전 소리가 꽤 큰데요. 보다 못한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지금 잘 들려? 저 몇으로 해놓은 거야? 20. 20으로 해놓은 거지? 나한텐 크거든. 한 5까지도 놓고 집사람은 듣더라고요. 답답하지 난 조금 이제. 예. 난청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돼서 밥 먹읍시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이제 껄떡 일어나 나와서 받지 먹고 그러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본인은. 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는 게 청력 역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25dB보다 적으면 정상이고요. 25dB은 어느 정도냐면 한 1m 거리에서 속삭여서 겨우 들을까 말까 하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입니다. 이 정도 크기로 얘기하는 거를 25dB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5dB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 바꿔 얘기해서 25dB 미만은 못 듣는 분을 이제 우리가 난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도 난청은 일상 대화음은 들리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난청이 심해질수록 큰 소리로 말해야 들을 수 있죠. 당신 귀가 안 좋은 것 같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경도 난청에 벌써 들어간 겁니다. 방에서 아빠 나 라면 끓여줘 그랬는데 전혀 못 들었다. 그거는 경도 난청입니다. 25dB에서 40dB의 청력 역치를 가진 경도 난청의 경우는 나는 불편하지 않아요. 중도 난청, 중고도 난청에 들어가면 대화하는 것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본인도 많이 불편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중도 난청을 진단받은 봉규님. 사실 인터뷰에도 어려움이 있었죠. 남의 말도 좀 안 들릴 때 있고, 남의 말이 잘 안 들릴 때가 있는 거잖아요. 난청이 있으면. 그럼 그럴 때가 좀 자주 있으셨어요? 방금 뭐라 했어요? 가까이에서 질문을 해야 했죠. 기사가 내려오면서 아니 차 빼돌라고 그러시면 되는 거지 왜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이러더라고. 내가 목소리 안 들려서 음성을 높였는데 뭐 꼭 화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돼가지고 오해를 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봉규님은 얼마나 안 들리는 걸까요? 청력이 정상인 친구 두 분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징소리, 80dB이 넘는 소음. 봉규님도 제대로 들었군요. 대화 소리, 대화 치는 소리. 이번에는 노크 소리. 보통 대화 소리 크기인 40dB. 친구 두 분은 동그라미, 봉규님은 X를 표하네요. 아이들이 희미하게 들리는데 뭐 툭툭툭 거리던데. 탁자 치는 소리. 녹화하는 소리. 남영진님. 마지막으로 호명, 이름을 불러봤는데요. 네. 친구분은 대답을 하지만 지금 소리 나? 봉규님은 보청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지. 보청기는 사실 착용을 해야 될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착용을 해야 될 청력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를 했을 때 한 35에서 40dB 정도 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보청기를 하시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보청기는 처음부터 무조건 편하게 잘 들리진 않는다.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짧으면 한두 달, 길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적응하는 기간이 깁니다. 청력이 나쁠수록, 오랫동안 못 들을수록, 연세가 많을수록 적응하는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그 기간을 참고 견디셔야지 편해지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딱 끼고서 일주일 만에 나는 못 쓰겠다고 책상 속에 넣어요. 그래서 의외로 많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난청이 되면 소리는 어떻게 들릴까요? 먼저 정상일 때 들리는 소리. EBS 귀하신 몸 김태균입니다.
중도 난청. EBS 귀하신 몸 김태균입니다. 답답하게 들립니다. 고도 난청이 되면 EBS 귀하신 몸 김태균입니다. 소리는 들리지만 어떤 단어인지 알지 못합니다. 최근에 치매에 관련된 아주 국제적인 논문이 나왔는데요. 난청이 있으면 치매가 더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중도 난청이면 치매 걸릴 확률이 3배, 고도 난청이면 5배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치매의 유병률이 보통 10명 중에 1명이거든요. 그걸 생각한다면 이 난청을 예방하면 그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난청을 조기에 재활을 하면 치매를 늦출 수 있느냐. 2017년에 란셋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저명한 의학 잡지에 나온 연구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난청을 줄이면 9% 정도 치매 확률을 낮출 수가 있고 가장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난청이 심할수록 치매의 위험이 높아진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는 학계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은 대략 40% 정도. 그중 난청이 9%로 1위로 밝혀져 또 한 번 학계에서 주목을 받았죠. 듣는 뇌가 측두엽에 있어요. 우리 오른쪽 소리는 왼쪽 측두엽, 왼쪽 소리는 오른쪽 측두엽으로 가는데 이 팔을 안 쓰면 근육이 작아지는 것처럼 뇌도 쪼그라들어요. 작아져요. 그러면 모든 능력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정보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치매가 와요. 난청이 되면 소리가 뇌로 전달되지 못하죠. 그러면 소리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지 못해 결국 뇌의 구조와 기능까지 변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소리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여기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지력에서 많은 부분을 소리를 알아듣는 데 써야 되거든요. 결국은 인지기능의 저하, 더 나아가서는 치매까지 이를 수가 있어서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난청의 치매 예방 효과는 과학적으로 계속 증명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한번 저하된 청력은 회복이 힘들다는 것이죠. 이제 난청이 손상되고 나면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달팽이관 안에 청각세포가 망가지면 아직까지는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손상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가장 큰 거는 소음 노출을 피하는 겁니다. 소음이 노출되면 될수록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맥박 소리가 들리는 이명도 있습니다. 수님님은 밤이 두렵습니다. 귀게 좀 갖다 줘. 간지러워서. 귀에 들리는 소리 때문이죠. 귀이개로 후벼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똑바로 놓으면 너무 크게 들려. 똑바로 놓으면 너무 크게 들려. 이상하게 눕는 방향에 따라 이명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놓을 때가 가장 작고요. 가장 편하고 이렇게 똑바로 놓을 때가 제일 심해요. 이럴 땐 너무 많이 지금도 콩콩콩콩. 특히 밤이 되면 소리가 더 커집니다. 콩쾅콩쾅 이렇게. 마치 심장 뛰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려요. 진짜 시한폭탄 같아요.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어. 심장 뛰는 소리라니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요. 수님님 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약속, 꽃병, 사과, 쌀. 잘 따라하는데요. 검사 결과 청력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별로 청력에는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고개를 소리 나는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거나 혹은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거나 이럴 때 소리 크기에 변화가 좀 있으시던가요? 네. 여기를 이렇게 좀 누르면 소리가 혹시 줄어들거나 하시던가요? 여기 귀 뒤를 한 번씩 이렇게 눌러줬거든요. 네. 그럴 때는 순간적으로 좀 덜 들리더라고요. 왼쪽 정맥이 좀 오른쪽에 비해서 많이 크고 바깥쪽으로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의 진단은
박동성 이명이고 실제 박동성 이명 환자의 소리입니다. 박동성 이명은 내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귀 주변에 어떤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 박동음이 잘못해서 귀에 전달이 되는 그런 증상이고, 잘 진단을 하면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증상을 좋게 만들 수가 있고요. 정확한 귀 건강 정보를 알리기 위해 송재진 교수와 정현은 교수가 나섰습니다. 두 분 모두 이비인후과 명의시죠. 치매를 피하려면 귀를 지켜라. 귀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촬영하러 오셨는데 유난히 그날따라 이 이명 소리가 크게. 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죠. 저는 이명 소리보다 크게 들으려고 저는 네,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명 때문에 늘 최대 음량으로 듣는 철행님. 올바른 방법인가요? 이 소리 치료를 하더라도 이명 소리 자기 크기보다 그 밑에 크기로 우리가 자극을 주거든요. 그거보다 위로 주지 않아요. 이거보다 커지면 또 이명을 또 만들어요. 더 청력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밑에 단계로. 네. 이명도 느끼면서 소리도 들어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예, 이명이 느낄까 말까 하는 정도. 그래야지 그 이명 소리에 내가 기분 좋은 음악 소리랑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이명이 불쾌해지지 않는 거예요. 50데시벨로 들린다면 다른 소음은 50데시벨 이상 소리로 들어야 됩니까? 원칙은 이겁니다. 내가 듣기 편한 소리여야 돼요. 백색 소음을 꼭 사용하실 필요가 절대 없고, 자연음, 뭐 파도 소리나 뭐 바람 소리나 무슨 풍경 소리 이런 것들이 이 스마트폰의 이런 앱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명 소리보다 살짝 작아야 돼요. 주무시는 내내 내 이명 소리보다 큰 잡음을 계속 들으면 그것 때문에 난청이 오히려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명이 살짝 들릴락 말락한 정도의 볼륨. 다윈이 이명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날마다 이명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의 이명이 어느 정도였고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 괴로웠다. 이명의 안 좋은 행동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이명 자체를 좀 무시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명 재훈련 치료의 기본 개념인데, 이명에 대한 그런 감각을 점점 무디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은 귀가 괜찮으시다고 생각하세요? 청력 어떠세요? 집사람이 저보고 왜 소리 지르냐고 그럴 때도 있어요. 나이라는 게 있어요. 청력 나이. 이 주파수를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나이를 가늠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청력 나이 신기하네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죠.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주파수가 12,000Hz 60대. (14,000Hz는) 50대. 15,000Hz는 40대. 저는 여기까지 들리네요. 제 청력 나이는 40대네요.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가청 주파수라는 얘기를 하는데, 가청 주파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귀에서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인 거거든요. 20Hz에서 2만 Hz까지 들을 수 있다. 헤르츠라는 건 이제 이 소리가 진동하는 그거의 단위가 되겠고, 20에서 2만까지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도 마찬가지, 노화성 난청도 마찬가지. 이 고주파수 쪽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이쪽부터 망가지니까 나이가 들면 이쪽서부터 못 듣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들면 귀도 감각세포가 퇴화를 합니다. 청각세포가 조금씩 망가지기 때문에 노화성 난청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청력이 더 빨리 나빠져요. 한 10년 정도 빠르다고 해요. 본인도 불편하고 주변 사람들도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는 한 50대, 여자는 60대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어느 정도 크게 들으세요? 늘 최대 음량으로 듣는 철행님. 77dB이나 되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크기로 들어야 청력이 손상되지 않나요? 법적으로 90dB은 하루 8시간, 5dB이 올라갈 때마다 시간은 절반으로 줄죠. 버스 정류장, 지하철은 대략 100dB. 하루 2시간만 들어도 청력이 손상됩니다. 지하철이 들어올 때라든지 바로 앞에 있을 때는 100dB 정도의 소음이 난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하철을 2시간 이상 타고 가면 그 자체로 소음에 상당히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지하철을 타고 항상 출퇴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귀마개나 귀마개가 없으면 이어폰을 끼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하고요. 다만 이어폰을 끼고 그냥 이어폰을 귀마개로 쓰는 거죠. 안 끼세요? 전 절대 안 낍니다. 자막이 있는 영상만 사용을 하고요. 최근 소음을 막아준다는 기능성 이어폰도 많은데요. 어떤 이어폰이 귀 건강에 좋은가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라고 그래가지고 외부의 소음에 상대적으로 이겨내고 이제 소리를 듣는데 좀 편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이어폰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작은 볼륨으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어폰을 꽂은 채로 앞에 있는 사람이랑 편하게 대화할 수가 있어야 돼요. 60-60이라는 걸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음향기기는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를 설정을 하는데 그 한계 음향의 60% 미만으로 들으실 것, 그것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60분 이상 만약에 어떤 음향기기를 사용을 했다면 반드시 귀를 10분 이상 휴식을 하도록 할 것, 이렇게 해서 그 60-60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이어폰, 나쁜 이어폰은 사실 없어요. 중요한 거는 어떤 크기로 듣느냐예요. 절대 너무 크게 들으시면 안 돼요. 바깥에 있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 그러면 큰 거예요. 바깥에 있는 대화 소리가 다 들려야 돼요. 귀 건강을 위해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박봉규님은 귀 얼마나 자주 부비세요? 안에 간질해봐가지고 자주 바른 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에 한 귀이개로 번. 하고요. 귀이개로 하시고. 2번 정도는 이제 면봉으로 한 번 이렇게 돌려주고. 귀이개, 면봉 모두 좋지 않습니다. 귀는 만지는 곳이 아니랍니다. 귀 속을 너무 자주 후비면 귀 안에 피부에 손상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이 웨이도염, 그러니까 귓구멍의 염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곰팡이, 진균성 웨이도염이라는 것이 또 발생을 하면 정말로 치료가 쉽지 않고 환자분이 너무 자주 병원에 오시고 굉장히 고생을 하시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귀 속이 젖어 있을 때 면봉을 쓰는 것은 더더욱 손상을 일으키기 쉬우니까 피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귀지에는 귀를 보호하는 성분이 있고 저절로 배출된답니다. 50세가 지나가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전체 주파수를 다 해요. 6개에서 8개 정도를 다 하기 때문에 어느 부위가 망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는 평형 감각도 담당하고 있죠. 원주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했던 준영님. 누구보다 성실한 가장이었죠. 하지만 지난해 8월 갑자기 어지럼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어지럼이 온다고 하는 걸 알면 제가 그런 행동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할 텐데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어지러워서 막 중심도 못 잡고 다 토하고 그러니까 계속 연달아 전화가 왔길래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웬 다른 남성분이 지금 쓰러졌다고. 근데 다행히 이제 그때 지나가던 그 두 부부셨거든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그 분이 아니었으면 사실 좀 이제 어떻게 됐을지 몰랐던 상황이었으니까. 아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지난 여름 가장 심했죠. 극심한 어지럼 때문에 한 달에 5번이나 응급실을 갔죠. 우리가 이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들이 전정기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돼 있어요. 70-80% 그 일을 한다고 하고, 그 이야기는 어지럼증의 사실은 많은 원인이 전정기관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지럼이 시작된 이후 일상의 모든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세수할 때, 샤워할 때 고개를 숙이거나 젖히면 어김없이 어지럼이 찾아옵니다. 위아래로 숙이거나 내릴 때 막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어지럼이 시작되면 누워서 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명이나 잘 안 들리는 거는 뭐 견딜만 해요. 솔직히 견딜만 한데 어지러운 거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준영님이 어지러운 이유는 뭘까요? 까만 눈동자로 계속 반응 볼 거라 눈만 크게 뜨고 계시면 돼요. 정밀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까만 눈동자로 반응 잡을 거라 전정기관은 눈과 연결돼 있습니다.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안진, 즉 안구에 진동이 발생하는데요. 귀에 뜨겁고 차가운 바람을 넣는 냉온열 교대 검사. 안진이 관찰됩니다. 그래도 약간 움직이는 느낌이 있긴 하죠? 네.
그대로 머리 뒤로 기대시고요. 전정기관에 이상이 생기면 안구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한번 빙글빙글 돌면 1시간, 2시간 아니면 10분 뭐 어느 정도 걸려요? 10분에서 길게는 한 5시간, 6시간. 네. 네, 그 정도. 오른쪽이 50%가 더 떨어져 있어요, 기능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빙글빙글. 예, 짧으면 10분, 길면은 뭐 4-5시간. 예, 이런 경우가 이제 메니에르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 달팽이가 가는 물이 고혈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팽창할 때 귀가 먹먹해져요. 물 찬 것처럼. 그러다가 왕 소리가 들려요. 이명 소리가 공장 소음 들어가는 성적으로 왕 커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뻥 하고 터지면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리면서 뻥 터지는 순간 그 외림프, 내림프가 섞이기 때문에 자극이 돼서 빙글빙글 도는 거거든요. 내가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짧으면 20분, 길면 3-4시간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메니에르병은 처음에는 1년에 한두 번, 점차 진행이 되면 한 달에 한두 번, 심하면 하루에 한두 번까지 올 수 있어요. 귀의 전정기관이 손상돼서 나타나는 어지러움은 질환에 따라 증상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석증은 수초에서 1분, 짧은 시간 증상이 나타나고요. 메니에르는 길어도 24시간을 넘지 않죠. 전정신경염은 24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전정기관의 기능이 양쪽이 50대 50이었는데 뭐 70대 30으로 균형이 깨져 있으면 이 부족한 부분을 다른 몸의 균형 잡아주는 장치로 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이에요. 시고정을 시키면 굉장히 몸의 균형을 잡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밝은 곳에서 사물에 대해서 눈을 고정시킬 수 있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시고정. 가장 좋은 게 그래서 이제 공을 쳐다보는 운동 같은 거예요. 이렇게 앞에 있는 점을 똑바로 드시고 10초에서 15초 정도 쭉 집중해서 시선을 고정하시면 돼요. 준영님에게 처방된 것은 전정 재활 운동, 눈을 고정하는 훈련을 통해 균형 감각을 키워주는 운동입니다. 솔루션 기간은 2주. 과연 변화가 있을까요?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철행님. 차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네요. 옛날 볼륨을 한 17, 8에서 20 올렸다가 지금 한 6, 7 정도 올리나? 많이 편안해졌어요. 일단 음악을 안 틀고도 견딜만 하고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옛날에 절반 정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철행님 차 안에는 늘 음악이 크게 켜져 있었죠. 진료 직후부터 변화가 있었답니다. 저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효과가 좋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사실은 병원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제 이렇게 눈에 확 보이니까. 그래서 다음 날부터 바로 바뀌었죠. 이명은 병이 아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게 조절이 가능하고 없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그때 진료하고 나오시면서 뭔가 이렇게 동작을 하신 게 있잖아요. 엄지척. 밤이면 더 심해지는 이명. 철행님은 쉬이 잠들지 못했고 늘 휴대폰을 큰 소리로 켜놓곤 했죠. 그래서 잠을 자도 늘 피곤했습니다. 이제는 5분 만에 잠에 듭니다. 이명으로 잠 못 드는 철행님을 위한 특급 솔루션 덕분이죠. 주무시기 전에 크게 들리니까 소리가 조금 나는 뭐 가습기라든지 공기청정 이런 거 좀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억지로 잠자려고 하지 마라. 5분 이내 잠드는 게 중요해요. 5분 이상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도 다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바깥에서 하던 일 하시다가 그냥 소파에서 주무실 만한 상태가 됐을 때 바로 주무시는 습관이 들으면 이명 소리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중도 난청 진단을 받은 봉규님. 난청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말을 듣고야 미루고 미뤘던 보청기를 마쳤습니다. 오늘이 첫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봉규님? 어리 끼고 있는데 좀 불편해요. 내 말소리가 울리고 해가지고.
보청기를 하게 되면 갑자기 정상처럼 잘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경은 탁 끼면 처음에 조금 어지럽지만 잘 보이고 쉽게 적응을 해요. 너무 잘 보이니까 아유 진작에 할 걸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청기는 그렇지 않아요. 보청기는 탁 끼면 답답하고 기계음처럼 약간 들리고 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보청기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보청기 안 끼고 뭐 TV를 볼 때나 아니면 누구랑 대화할 때만 잠깐 꼈다가 다시 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 꼈다 빼고 이래서는 길게 봤을 때는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별로 없어지고요. 나라에서 보청기를 보조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60데시벨보다 양쪽이 다 나쁘면 청각장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청각장애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별도로 급여 보청기라고 나라에서 정해줘요. 실질적으로 보조받는 게 한 90여만 원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되죠. 네. 준영님을 만난 곳은 원주의 한 공원. 아내와 딸 서아 표정이 밝은데요. 준영님은 6학년 아들 찬영이와 캐치볼을 하고 있네요. 못 잡았어. 시선이 공을 따라갑니다. 준영님은 전정 재활 운동은 물론 매일 15분 이상 공놀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그 재활 훈련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를 딱 보면 눈높이에 만약에 빨간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저 스스로 이렇게 응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호등, 빨간 신호등을 보고 왼쪽으로 했다가 오른쪽으로 했다 이게 저 스스로 이거 응용이 되네? 준영님은 어지럼 때문에 소파에 누워있는 날이 많았죠. 운동은 고사하고 외출도 힘들었습니다. 이제 공놀이를 능숙하게 할 만큼 어지럼이 확 줄었다네요. 정말 우리 준영님이 달라졌어요. 좋아질 것 같아요. 예전에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항상 제 아빠가 애들 산책시켜주고 운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못하고 있다가 요즘에 조금 하게 돼가지고 애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2주 후 철행님과 준영님의 검사가 진행됩니다. 과연 두 분의 이명과 어지럼은 호전됐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좀 어떠셨어요? 정말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어요? 표정이 달라지셨네. 예. 네. 좀 이명소는 덜 들리세요? 이명 소리는 네. 안 들릴 때도 있고 어떤 네. 때는 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명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명 이제 본인이 느끼는 색이 어느 정도 강한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처음 2주 전에 했을 때보다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엄청나게 낮아졌고 이명의 세기가 이제 오늘 검사한 거에는 오른쪽이 21이 7로 낮아졌고요. 왼쪽은 7이 4로 낮아졌어요. 벌써 3분의 1로 세기 정도가 강도가 이렇게 작아졌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사람 맘 하나 바꿔 먹는 게 이렇게. 근데 그 이명 자체가 강도가 줄은 건 아닐 거거든요. 네. 내가 느끼는 정도가 벌써 이만큼 확 줄은 거예요. 2주 만에. 그냥 선생님 얼굴 딱 뵈니까 그냥 오늘 딱 웃음이 나오던데. 네. 표정이 바뀌셨어요. 네, 그래요. 개인이 신청했나 보다 싶은 생각으로 이것도 스트레스네, 힘드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어요. 너무 홀가분해. 방송 출연 신청한 게 너무 잘했어. EBS 너무 열심히 봤나 봐요. 준영님도 기대가 됩니다. 2주 만에 뵙죠? 네. 네. 좀 어떠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괜찮아요? 어지럼 없었어요? 심한 어지럼? 그건 없었어요. 저번에 제가 재활 운동하라고 오재미 던지기도 했는데 네. 일요일 날은 아주 살이 타도록 열심히 했어요. 그래요? 한 40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귀에 소리 나는 이명도 불편해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네. 한쪽 균형이 깨져 있지만 내 눈을 뜨면 균형을 잡고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운동도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예. 메니에르병이 와서 균형이 한쪽이 망가져 있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을 하면
더 빨리 증상을 없앨 수 있어요. 어지럼이 다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어지러움 정도를 약간 느껴요. 내가 출렁거리는 느낌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달 지나면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걸 빨리 없어지게끔 하고 어지러움 느낌이 없으려면 그 재활 운동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처음엔 되게 어지러웠어요. 한 5분, 10분 했는데 바로 소파에 누웠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하니까는 견딜만 하네? 뭐 별로 안 어지럽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는 진짜 이 프로그램 이름에 맞게 귀하신 기관인 것 같아요. 진짜 귀하신 기관. 봉규님도 최종 진단을 위해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왼쪽 보청기를 착용한 지 나흘째.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뇌, 역, 멍, 쌀, 범, 코, 깃, 달, 등. 와, 봉규님 한 음절 단어를 거의 다 맞히는데요. 흉, 보청기를 착용하기 전 봉규님의 청력 검사 결과는 심각했죠. 질, 깃.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보청기 이 증폭 정도나 적응은 순조롭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알겠습니다. 귀에다가 막 지압봉 같은 거 열심히 막 문지르시고 하셨는데 그거 절대 하지 마시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괜히 다치실 것 같아요.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버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목구비, 귀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귀는 이제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고요. 듣는 것을 통해서 뇌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고 역으로 잘 못 들으면 뇌가 퇴화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난청 9%까지 이제 보호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난청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 끔찍했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고통이죠. 특히 잠을 못 잤어요. 막 이불만 스쳐도 그냥 막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지팡이가 없으면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통풍이란 큰 질병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으로 사망할 확률이 2배가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생명을 위협하는 견진성 대사질환이다. 통풍은 치료가 잘 되는 병 중에 하나예요. 할 수 있구나라는 이제 희망을 좀 이제 갖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건강 가전의 명가 오쿠에서 올스텐 두유 제조기를 드립니다.